밤이 깊어가는데도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이불 속에서 다리 한 번, 허리 한 번 뒤척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은 창문 틈새로 들어와 마치 아직도 깨어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또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쯤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도 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이 탓만으로 돌리면 개선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세 이상의 환자분 중 많은 분들은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수면 질이 확연히 나아졌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저녁에 마시는 한 잔의 꿀부유입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세 이상 분들 중 10명 중 7명은 이 조합의 수면 효과를 제대로 모르고 계셨습니다. 꿀과 우유가 잠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왔지만 왜 그런지,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베개를 두드리고 TV를 끄고도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새벽녘에 겨우 잠드는 날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약을 쓰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은 일시적으로 잠을 재울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잠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꿀의 천연 당분이 부드럽게 혈당을 유지해 주어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 깨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론 그거 옛날에도 마셔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 그리고 양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꿀과 우유의 성분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알면 왜 이 조합이 잠을 돕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참는다는 생각 대신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재우는 작은 준비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꿀풀우유의 과학과 실천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꿀우유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어린 시절의 따뜻한 부엌 풍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부드럽게 든 우유에 꿀을 타서 건네주던 기억, 그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리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음료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왜 전 세계에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꿀과 우유의 조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자연이 준 수면제로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피로한 신하와 전사들에게 꿀과 우유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 시대에는 장군들이 원정에서 돌아오면 심신 회복을 위해 꿀우유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전통 의학서에 꿀과 우유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꿀은 기운을 보충하고 장을 부드럽게 한다. 우유는 혀를 기르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유 속 트립토판과 칼슘, 꿀 속 천연 당분과 항산화 성분이 서로의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고 칼슘은 이 변환 과정을 도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뇌에 이제 안전하다,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며 밤새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불면증 약을 복용해도 새벽 3, 4시면 깨는 게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침 1시간 전에 꿀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지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우유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천을 살짝 올리면 몸은 이제 잘 준비가 됐다고 인식합니다. 여기에 꿀의 달콤함은 기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이 놓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과 우유를 아무렇게나 섞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꿀의 양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상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우유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레시피 속에 숨겨진 섬세한 균형에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에서 한두 음만 바꿔도 전체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듯 꿀과 우유의 비율, 온도, 타이밍이 바로 잠이 오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조합의 핵심 작용 원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바로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잠의 화학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꿀우유가 수면에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과정은 단순히 눈을 감고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화학적 대화가 오갑니다. 그 대화를 주도하는 주요 언어가 바로 트립토판과 멜라토닌입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속에는 이 트립토판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서 바로 잠 호르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해야 비로소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꿀이 중요한 조력자가 됩니다. 꿀 속의 천연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살짝 자극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넓혀줍니다. 마치 분비는 길목에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처럼 꿀이 트립토판이 뇌로 향하는 통로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트립토판이 뇌에 더 잘 도달하게 되고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고 밤과 낮의 리듬을 맞춰주며 세포의 회복과 면역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잠이 얕아지고 조금만 소리나 빛이 있어도 금방 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72세의 한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수면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최근 몇 달간 새벽 2세 3시면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약물 대신 꿀우유를 3주간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아침에 자다가 중간에 깬 건 여전하지만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 속 멜라토닌 생성이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학계에서도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 정말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실생활에서 관찰한 결과 이 조합은 약물 없이도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안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걸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번에 불면증을 치유하는 기적의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면 리듬을 다시 찾도록 돕는 조용한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마실 때 그 효과가 누적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화학적 작용에 더해 따뜻한 우유가 천과 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놓이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떻게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저녁, 차가운 이불 속에 발을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온몸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고 숨까지 짧아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반대로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덮었을 때의 그 편안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몸은 온도에 따라 긴장과 이완이 자동으로 바뀌는 섬세한 기계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셨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속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은근한 온기입니다. 위와 장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그 온기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따뜻한 음료를 마신 후 천이 3.5도 정도 올라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록 미세한 변화지만 이 작은 상승이 뇌와 신경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천이 살짝 올라간 후 서서히 내려갈 때 깊은 잠이 오기 쉬운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탕에서 목욕한 후 몸이 천천히 식으면서 나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취침 1시간 전에 마시면 그 온도 변화가 딱 수면에 적합한 타이밍에 맞춰집니다. 꿀의 부드러운 단맛은 그 효과를 심리적으로 한층 강화시켜주죠. 또한 따뜻한 우유가 주는 온기에는 신경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말초신경은 온도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발과 손끝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긴장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깊은 잠을 준비시키는 전주곡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6세 남성 환자분은 겨울철만 되면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추운 방 온도와 차가운 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전기 발난로를 두고 잠들기 전 따뜻한 꿀우유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몸이 풀리니까 머리도 편안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는 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뜨거운 음료는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섭씨 40~50도, 마셨을 때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꿀 속 효소도 대부분 살아남아 건강 효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온도 자극이 수면 호르몬 분비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꿀우유는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온기라는 또 다른 치료 효과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꿀 한 스푼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새벽각성을 막는지 그 숨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지만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지고 결국은 뒤척이다가 해가 떠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인성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혈당 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든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뇌는 특히 포도당을 많이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의 당 저장 능력이 떨어져 새벽 무렵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몸을 깨워버립니다.
여기서 꿀 한 스푼이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당은 간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오랜 시간 혈당을 유지해줍니다. 덕분에 한 번의 섭취로 즉각적인 안정감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은 이 당분의 흡수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완화된 혈당 곡선은 뇌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숙면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새벽 4시 기상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습관이 아니라 혈당이 떨어져 몸이 강제로 깨는 것이었습니다. 꿀우유를 자기 전 한 잔씩 마시게 하니 불과 10일 만에 기상시간이 6시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몸이 덜 피곤하고 아침에 눈이 더 편안하게 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꿀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고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생기는 새벽 각성 문제에는 꿀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꿀은 혈당 유지뿐 아니라 간 기능 회복과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꿀과 우유가 각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조합이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74세 할머니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진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4세 김모 할머니도 그중 한 분입니다. 김 할머니는 10년 가까이 불면증과 싸워오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드니 잠이 줄어든 거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년 전부터는 밤에 2-3번씩 깨고 다시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외출이 줄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빠지게 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따뜻한 음료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우유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귀찮아서 안 먹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몸이 놀랄 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온도는 45도 정도로 꿀은 밥숟가락으로 평평하게 한 번. 마시는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 처음 며칠은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깨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더라고요. 예전엔 침대에서 1시간을 뒤척였는데 이제는 10분이면 다시 잠이 와요. 2주가 지나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평소 3번 이상 깨던 밤이 1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통째로 푹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눈 뜨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 공기도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약물이 아니라 몸과 뇌가 다시 자기 리듬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와 꿀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새벽 각성을 막으며 리듬까지 조율해준 덕분이죠.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셨고 6개월 뒤 정기검진 때는 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꿀우유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시는 시간, 온도, 양, 세 가지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꿀우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꿀우유라도 언제, 어떤 온도,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꿀우유 3대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1. 마시는 시간, 잠들기 45분. 1시간 전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한 잔 마시고 바로 누우시는데 그러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보다 느려진 60세 이상에서는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45분 힐 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천과 혈당 변화가 수면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골든 타임입니다. 2. 온도. 40, 50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꿀 속의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꿀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천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잠이 깨기 쉽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마셨을 때 뜨겁지 않다고 느껴지는 섭씨 45도 전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전자에서 물을 끓인 후 약 5분 정도 식히고 그 온도로 우유를 두면 거의 맞습니다. 3. 양 200ml. 꿀은 밥숟가락 평평하게 한 번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천 변화나 영양 효과가 충분하지 않죠. 우유 200ml. 꿀은 밥숟가락으로 평평하게 한 번 약 10끗만인이 가장 균형이 맞습니다. 이 양이면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 3대 황금 공식을 알려드린 뒤 여러 환자들이 꿀우유 효과가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남성 환자분은 예전에는 자기 직전 300ml의 우유에 꿀 2숟가락을 넣어 마셨는데 효과도 없고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줄이고 시간과 온도를 맞추자 이제는 마시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바로 반응한다고 하셨죠. 이처럼 꿀우유는 단순한 음료 같지만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꿀우유를 마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예외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당뇨, 유당불내증, 체중관리 등 중요한 건강 변수들을 다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꿀우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하면 조절해서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당뇨병 환자 꿀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흰 설탕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당뇨가 있는 분이 무심코 매일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 꿀량을 줄이거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 등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혈당 변화를 직접 측정해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유당불내증 우유 속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효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락토프리 우유 유당 제거 우유를 사용하거나 두유에 꿀을 타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두유를 사용할 때는 단백질과 칼슘 함량을 확인해 주세요. 3. 체중 관리 중인 분 우유 200ml에 꿀 한 스푼이면 약 170개 180kcal입니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다른 간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을 줄이고 꿀우유를 유일한 야식으로 정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4. 꿀 알레르기 드물지만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입안 가려움, 피부 발진,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꿀우유를 권할 때
항상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은 단기 효과를 기대하지만 습관은 서서히 몸을 바꾸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습관이 내 몸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의사항까지 확인했으니 다음 섹션에서는 꾸루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숙면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식품을 알려드릴 거예요. 꾸루유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음식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단독 연주도 좋지만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면 음악이 더 풍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1. 바나나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꾸루유를 마시기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몸이 한층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바나나는 꾸루유의 친한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D.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신경을 진정시키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잠들기 전에 꾸루유와 함께 아몬드 오들유가를 먹으면 새벽각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대추는 전통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차를 소량 섞은 꾸루유는 부드러운 단맛과 진한 향이 더해져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잠들기 힘든 날에 좋습니다. 4. 시나몬 계피는 혈당 조절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유를 들 때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뿌리면 향긋함과 함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음식을 곁들이면 꾸루유의 기능이 단순한 음료에서 하루의 수면 준비식으로 격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맛이 복잡해지고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씩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어떤 조합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꾸루유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활용돼 왔는지 문화 속 꾸루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 이 음료를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꾸루유는 단순히 영양 음료를 넘어 세계 여러 문화 속에서 편안함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역마다 꾸루유를 마시는 이유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 전쟁과 평화의 음료. 고대 로마 병사들은 전투에서 돌아오면 회복과 숙면을 위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꾸루유가 귀족들의 밤 음료로 자리 잡았고 겨울밤 불 앞에서 가족이 함께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밀크 앤 하니라고 불렀고 심리적 안정과 소화 촉진을 위해 즐겨 마셨죠. 중동, 환영의 음료.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신료를 넣은 꾸루유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계피, 카다몬을 넣어 향긋하게 끓인 음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 보양과 치유 중국과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도 꿀과 우유는 오래전부터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기록에도 피로 회복과 숙면을 위해 꿀을 우유에 타 마신 사례가 등장합니다. 특히 꿀은 비위, 피웨이를 보하고 기운을 보충한다고 여겨져 체력 회복과 장수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스트레스 해소 음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꾸루유가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 메뉴에도 허니밀크 라떼 같은 변형 음료가 등장했고 스포츠 선수나 요가 수련자들이 회복을 위해 즐겨 마십니다. 이처럼 꾸루유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의 밤을 지켜온 작지만 강한 습관이었습니다. 단순한 음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꾸루유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수면 습관과 환경 조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천하면 꾸루유의 장점을 2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루유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불면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좋은 수면은 음식 플러스 습관 플러스 환경이 함께 맞물릴 때 완성됩니다. 꾸루유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이죠. 나머지 조각까지 맞춰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1. 빛 줄이기.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합니다. 침실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과 TV 화면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꺼야 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꾸루유를 마셔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밤마다 불을 켜둔 채 잡니다. 조명을 끄고 나니 마시고 30분이면 잠이 온다고 하셨죠. 2. 온도와 습도 맞추기. 겨울철엔 너무 춥지 않게, 여름엔 너무 덥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21도, 습도는 40-60%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발이 차가우면 잠이 오기 어려우니 양말을 신는 것도 좋습니다. 3. 규칙적인 수면 리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리듬 회복의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주중에 꾸루유를 마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4.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가벼운 꾸루유를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5-10분 정도 하면 신경이 더욱 이완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토닥이면 마음이 먼저 잠들 준비를 합니다. 5. 침실은 수면 전용 공간으로 침대 위에서 TV를 보거나 식사, 업무를 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 활동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꾸루유와 이 생활 습관들을 함께 적용한 분들은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몸이 다시 예전의 자연스러운 잠 리듬을 기억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는 꾸루유의 원리, 효능, 주의사항, 시너지 식품, 생활 습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여전히 분주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먼 곳에서 차 소리가 스치듯 지나갈 때 오늘도 또 이렇게 밤을 새우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부엌 불을 은은하게 켜고 작은 주전자에 우유를 데워보세요. 끓이지 말고 살짝 김이 오를 때 불을 끄고 꿀 한 스푼을 넣어 조심스럽게 저어줍니다. 그 부드러운 향이 코끝에 퍼지고 잔 속에서 맴도는 황금빛 물결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과 배를 감싸줍니다. 그 순간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걱정이 조금씩 풀리고 호흡이 길어집니다. 뇌는 이제 안전하다, 쉴 시간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꾸루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자 내 몸과 마음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 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이 습관을 이어가면 잠은 더 이상 억지로 찾아야 하는 손님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반가운 친구가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수면은 나무가 자라듯 서서히 몸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득 어제는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잤네?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한 잔이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